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홍수입니다. 오늘 기조강연을 맡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쁘고요. 나는 이번에 음악 교과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 시대, 이 사회, 이 상황이 요구하는 그것이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들을 꾸준히 읽어보면서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리를 한다면 이 사태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창조주가 인간과 자연을 위해서 설정한 본래의 계획을 누군가가 어긋나게 해서 우리 인류가 어긋나게 해서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걸 뚜렷이 알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의 지성들이나 종교계 어른들이 통찰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보면 그래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부자유 속에 갇혀 있지만은 이런 김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성찰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음악 교과의 본질적인 당위에 따른 우리의 임무와 지금 시대 상황의 요구가 상호 배치되는지 아닌지를 고찰하면서 음악 교과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시대에 새삼스럽게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이고 또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연은 강연입니다.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설명하고 의미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을 잊었거나 잃어버렸던 것을 그 가치를 또는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면서 되찾도록 하는 그런 강연, 일종의 프로파간다, 선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과의 당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 존재하는 한 교과의 당위와 교육 내용 방법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과 같은 학술 대회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수업에 교과의 당위인 예술 경험의 의의와 음악학습 교과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 자문을 해봅시다. 나는 수업에서 예술적 의미가 소통되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또 음악의 생성 원리를 탐구하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이 자문은 바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과의 본질에 대해서, 당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음악 교과가 그 긴 교육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도록 하나의 교과로서 존립해온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음악은 사람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정신을 높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음악 향유를 삶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모든 사람이 음악 향유를 삶의 기본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교육이 그것을 꼭 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음악 교과는 학생들의 성장기에, 학생들이 자라나는 그 기간 동안에 음악을 경험하고 향유하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미적 감성과 높은 정신을 갖추게 하고 공감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지니게 하며 행복하고 멋진 삶을 영위할 기반을 갖추도록 이끌어주는 교과입니다. 이것이 음악 교과의 본질적인 당위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장, 사람의 온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음악과가. 그렇다면 음악이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기반을 갖추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학생들은 예술적인 음악 소통 경험, 그리고 작품으로서의 음악 원리 학습, 그것을 온전하게 제공받음으로써 그런 성장과 행복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예술적인 음악 소통 경험, 예술적인 음악 소통 경험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음악 원리 학습, 그 두 가지를 온전하게 제공받으면 누구든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기반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교과의 첫째 소임은 뭘까요? 예술적인 의미를 소통하도록 안내하는 일입니다. 악곡의 예술적인 의미를 소통하도록 안내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어와 예술은 소통을 전제로 하여 성립됩니다. 소통,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어도 소통을 위해서, 예술도 소통을 위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술이란 뭐냐? 높고 깊은 의미를 아름다운 매체와 방법으로, 아름다운 매체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소통하는 일, 이 세 가지입니다. 의미, 아름다움, 소통,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술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칠 교재 악곡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이전 경험에 따라서 그들의 활동 수준과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예술적인 소통의 기본을 갖춘 최상의 작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 기본이라는 게 뭘까요? 예술 작품은 첫째가 적절함입니다. 타당해야 됩니다. 내용이 타당해야 됩니다. 둘째로 탁월해야 됩니다. 뛰어나야 합니다. 보통 가지고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야 합니다. 셋째로 미적 질을 갖춰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된단 말입니다. 적절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갖춘 최상의 작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악기와 가장 좋은 음향기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자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학생들의 정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에 적절한 내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표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수준을 조절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내면 작용을 하고 외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내면 작용은 뭐냐?
느낌을 갖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첫 번째 중요한 내면 작용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제2차 내면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차 내면 작용은 느낌을 갖는 거,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면 2차적인 내면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수용하고 통찰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통찰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꿰뚫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1차적인 내면작용, 2차적인 내면작용,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외적인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모방을 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표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런 방법과 수준을 교사가 조절을 해야 제대로 되는 소통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재 악곡을 정말 신중하게 선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소통의 기본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 학생들이 내면 작용과 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방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소임은, 음악과의 소임은 뭐냐. 아까는 소통이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학습이 중심입니다. 어떤 학습이냐. 음악의 생성 원리를 탐구하도록 지도하는 일입니다. 음악 학습을 위한 음악 활동은, 교재 악곡을 감상하고 표현하고 새 작품을 창작하면서 소통하는 중에 전이나 후에나 중간에나 기회 있을 때마다 소통을 하면서, 감상하면서, 표현하면서, 창작하면서 하고 있는 도중에 언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기본과 원리를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터득 지도하는 일입니다. 그냥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는 중간중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탐색을 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러면서 터득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터득한 것을 자기 의도에 맞게 적용하는 것, 감상할 때 적용하고 표현할 때 적용하고 창작할 때 적용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탐구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계획된 원리를 탐구하기에 알맞은 악곡을 선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탐구의 개념을 탐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탐색하고 연습하는, 그리고 시도하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수준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시다. 음악과는 이 시대의 음악과의 당위와 이 시대의 요구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당위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이 사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 본질적인 사태와 상충하는가. 이번 사태는 인류 스스로에게 준 제약을 견디고 성찰하라는, 그리고 근본으로 회귀하라는 명령이라고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근본으로 회귀하라. 제약을 견디라. 그리고 성찰하라.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꿋꿋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우리 학회가 콜로퀴움을 했습니다. 그때 권수미 교수님,
정다운 선생님, 황지아 선생님이 진지하게 자기 임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 사례를 보았습니다. 또 온라인 쌍방향 가창 수업하는 거나 합동 창작 수업이나 리코더, 단소, 피아노 지도하는 거 기약 합주를 보았습니다. 또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개발하고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고 원격 음악 콘텐츠를 개선하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책임감 강하고 능력 있는 교육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자신의 일로 보는가입니다. 자신의 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처럼 대면, 비대면 수업일지라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음악 소통과 음악 원리 지도를 자기 일로, 진실로 자기 일로 삼고 실현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IT 강국입니다. AI 선도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사태로 언택트 확산에 따라서 모든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와 산업계는 오히려 에듀테크를 통한 공교육 혁신 촉진 계기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미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능한 유 선생님, 유능한 유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학생들은, 재능 있는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악기를 아주 혼자서 배웁니다. 연습합니다. 유튜브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가 매우 중요한 국제적인 교육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Blended Learning Environment, 이건 미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학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5년, 10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 정보는 AI가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지만은 지식 정보는 AI가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겠지만은 정서적 영역, 정신적 영역, 인간 품성의 영역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음악 교과의 핵심 역할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음악 교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정서적 영역, 정신적 영역, 인간 품성의 영역을 음악만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이런 기회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심리적 거리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간의 심리적 밀착감을 갖기 위해서 심도 있는 소통 욕구가 강해지고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향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세계 연주자들은 연주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고 각자가 만든 연주한 것을 만들어서 합주를 하고 그러면서 예술 향유를 위한 열망과 헌신과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KBS에서 바흐의 주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라는 곡을 연주하면서 이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번 원고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슈만의 숲의 정령을 들으면서
들꽃 한 송이, 새 한 마리에도 사랑을 느끼며 자연과 다시 친해지고 자연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느꼈으면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친밀한 마음, 심도 있는 소통, 겸허한 자세와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삶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에는 선한 의미를 공유하는 능력과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소통 방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포착 경험이나 학습은, 그리고 아름다운 내면의 배양의 길은 음악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예술적 소통 경험과 원리 학습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음악 교과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음악과의 목적과 시대 상황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상호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전적인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한계와 제약을 극복해야 합니다. 제약을 극복하고 소통의 경험과 원리 학습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시대, 시대나 지역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실천해야 할 과제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시대에든, 어떤 사회에서든, 어떤 지역에서든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악 교과의 근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최상의 소통 능력은 아름답게 소통하는 방식을 경험하고 하면서 내포된 의미와 미적 구조와 공감의 방법을 익힘으로써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 최상의 소통,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요? 의미, 미적 구조, 공감하는 방법, 그것들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건 음악 경험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 경험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술은, 아까 말했습니다. 예술은 가치 있는 의미를 아름다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악곡의 적절함과 탁월함과 미적 질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소통을 배워서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이야말로 가장 좋은 공부방입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나 아름다운 소통의 욕구는 인간애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애, 인간사랑,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애를 온전히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휘하게 하는 힘은 개인의 내면이 만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인간애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휘하게 하는 힘은 개인의 내면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내면은 어디서 올까요? 좋은 느낌과 바른 생각에서 옵니다. 좋은 느낌과 바른 생각. 좋은 느낌과 바른 생각. 그런데 평범한 일상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내면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예술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평범한 일상에서는 아름다운 내면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예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음악이 바로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을 하나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을 하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특유의 예술입니다. 가치와 의미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는 특유의 예술입니다. 음악만큼 선의지와 아름다움의 온전한 결합 상태를 최상으로 감동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술 음악에서 최상의 미적 전율과 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성장기 내내 그것을 경험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뭘까요? 의미를 소통하는 경험과 원리를 탐구하는 학습이 어떻게 제공되어야 되느냐? 중요한 건 학생들이 정말 노래를 부르되 재생이 아니라 자기 표현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음악을 통해서 표현되고 다른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과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속에 주인이 누구냐? 시인도 아니고 작곡자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학생 자신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학생이 소통 행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는 교사가 학생이 소통의 중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재생하는 학생이 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주목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사의 요구에 따라서 잘하는가 못하는 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이 표현할 때나 감상할 때나 자기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함으로써 자기 것이 표현되도록 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나는 가끔 외국에 그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방문을 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 몇 해 전에 내 딸이 사는 집 부근에서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매일 갔는데 하루는 격언이 하나 붙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Every expert was once a beginner 라고 되어 있었어요. Every expert was once a beginner. 누구든지 지금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때는 초보자였다. 잘하려고 그러지 마라.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처음에는 서툴다는 것을 전제로 하라. 잘하라 하지 말자. 이제 제발 잘해라 수용과 재생을 잘해라 그러지 말자. 잘 못해도 좋으니 탐구하고 소통하게 하자. 좀 바꿔봅시다. 중심을 전환합시다. 서툴러도 좋으니 진지하게 아름답게 소통하도록 이끌어 줍시다. 여러분, 우리 수업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의 갖가지 사소한 의미들, 생활 속의 갖가지 사소한 의미들을 음으로 전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서툴게라도 경험하면서 그들이 진지한 소통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작은 의미를 소리로 전환하게 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을 그들이 스스로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내가 하라는 대로 그들이 잘 재생하면 잘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는 서투라도 그가 주인이 되어서 소통하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우리 원리 탐구하는 학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잘하는 거, 따라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노래 부르면서, 음악 들으면서, 창작하면서, 활동하면서 그 악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원리를 탐구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 가사와 이 가락이 어떻게, 이 소재와 이 악곡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반복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일성은, 다양성은 무엇인지, 악곡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이런 것을 탐구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탐구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를 부르든 감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원리를 탐구하는 일이 개념 형태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원리가 개념 형태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개념 형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비교하고 탐색하고 궁리하고 적용하고 오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작곡자가 왜 이 음들을 선택하고 이 음형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왜 선택하고 연결하고 구조화했는지를 생각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탁월한지, 적절한지, 탁월한지, 미적인지 시각,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게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합시다. 음악적인 탐구와 사고는 음현상에 대한 감성작용과 음악 생성 논리에 관한 오성적인 사고의 협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감성작용과 오성작용의 협응, 감성작용과 오성작용의 협응.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문과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그들이 감성적으로 내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발문하느냐,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든 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든 개념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배우고도 뭘 배우는지 모릅니다. 노래를 부르고도 뭘 배우는지 모릅니다. 노래 배웠다고 생각하면 실패입니다. 개념과 원리를 배웠어야 공부한 겁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도 개념적인 접근을 하고 나서 학교에 왔을 때 실험 악기로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래서 좋은 거구나 하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심성이나 정서나 정신은 선생님과 함께 소리를 다루면서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악기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선생님이나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거나 학습을 제공할 때
악곡을 이용하는데 어떤 의도로 할 것이냐, 어떤 발문과 설명으로 할 것이냐, 어떤 경험과 학습을 제공할 것이냐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거 학생들이 좋아하는 노래니까 이거 선택하자. 이거 유명한 거니까 선택하자.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봅시다. 어떤 의도로 이 곡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말로 설명할 것이냐,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 어떤 학습을 시킬 것이냐. 한 곡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에는 거기 내가 예를 들어놓은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에서는 이런 의미와 공감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락 선택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씩 보시면 여러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아, 이런 노래는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보시면 됩니다. 또 감상곡 봅시다. 감상곡에도 보면은 카탈로니아 민요인 새들의 노래를 파블로 카잘스가 유엔 총회장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파블로 카잘스라고 치시고 새들의 노래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말합니다. 연주하기 전에 카탈로니아의 새들은 피스 피스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는 곡 자체나 연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곡이 거기서 연주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강구하는 애타는 망향가입니다. 그런 곡을 들을 때에는 의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몰다우, 스메타나의 몰다우 같은 건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표제 작품에서 관련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악곡의 내용과 음악의 구성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 관련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련성 하나만, 한 곡만 철저하게 하면 다른 곡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향곡 40번,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거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게 중요합니까? 패턴과 구조, 관계성, 주제 음형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예측하면서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가지고 한번 학생들하고 놀아보십시오. 미, 파, 미, 파, 미, 파, 미, 파 이게 자꾸 두 가지만 치면 학생들이 처음에 싫어합니다. 그게 뭐예요? 파, 미, 파, 미, 파, 미. 그런데 파, 미, 미, 파, 미, 미, 파, 미, 미 딱 쳐보십시오. 또 한참 있으면 아 싫어요 그래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쳐보십시오. 쳐보십시오. 왜 반복해야 되는지, 왜 얼마나 반복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놀아보십시오. 같이 학생들하고. 그러면서 주제 음형을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지,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들려주면서 거기서 크기와 빠르기가 왜 변화하는지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자료의 내용을 보시고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시면서, 들어보시면서 아, 여기에서는 왜 이걸
주목해야 되는가를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음악의 본질에 가깝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교사의 발문과 설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수업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친구 중에 작곡가 이동훈 교수가 있습니다. 이 이동훈 교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중학교 선생님이 봄바람이라는 독일 민요를 가르치던 그 순간에 음악에 자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작곡가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랬습니다. 그 노래 이렇습니다. 한겨울 숲속에 외롭던 산새들, 그 노래입니다. 도미솔솔솔 라솔솔 파파미 화솔파미. 이 노래를 쭉 배우는데 저 뒤에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도미솔솔솔 라솔솔 파파미 파솔파미 미솔파미 레도시도레. 그 다음에요. 도레미 팔라솔 도미솔솔 파솔파미.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도미솔 할 때 아주 작게 도미솔, 그 다음에 아주 크게 팔라솔, 그 다음에 도미솔솔 파솔파미.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시킨 건 뭘까요? 학생들한테 아주 작게 할 때는 도미솔, 아주 작게 도미솔,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서, 팔라솔 할 때는 아주 크게 할 때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구르면서 엄청 차이가 나게. 그 다음에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아주 작게, 아주 크게,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이 과정, 요 부분을 선생님이 엄청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에 이 이동훈 교수는 중학교 1학년이 음악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후에 음악을 전공하고 나중에 작곡가가 됐어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를 배웠어요. 시를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너무 쉽게 호박이라는 시를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 시를 가르쳐주면서 호박 내 이놈아 부끄럽지도 않니 배꼽을 내놓고, 이 세 줄을 놓고 가르쳐줬어요. 이 세 줄을 놓고 이것이 왜 시고 시가 아닌 산문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 주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나는 그때부터 어휘 하나하나의 중요성과 문장의 중요성과 글의 좋음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떻게 기억나느냐? 그분은 그랬어요. 내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음악을 곧다구로 가르쳐줘서 내가 지금 음악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곧다구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감사하는 선생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평생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육 과정을 잘 만들고 교과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그 세 번째
교과의 본질적 당위와 음악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이제 교육과정의 당위에 근거해서 경험 요소와 학습 요소를 잘 구성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그렇고 교과서 만들 때도 그렇고 교사가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2년을 향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새 교육과정이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중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거나 교과서를 만들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지금부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에 있습니다. 음악 교과에서 정말 경험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고 학습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각 요소들은 언제 해야 되는가? 이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감각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용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이 뭡니까? 감각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에서는. 1학년, 2학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을 길러줘야 됩니다. 노래 잘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각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고 재롱잔치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하나마나한 겁니다. 1학년, 2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 4학년 때는 악보 읽기, 기본, 기초 악기 다루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건반 악기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3, 4학년 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음의 기본을 알게 됩니다. 음계의 기본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유심하게 보시고 정말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필요한 게, 성장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술음악과 소통경험 탐구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음악, 소통경험, 탐구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영어, 수학, 국어 수업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배정 수업 시간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배정 시간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곡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진수를 가지고 있는 예술 악곡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장기에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경험과 학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예술음악이 바로 그 답이고, 성장기에 꼭 필요한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해야 하듯이 음악에서는 감각, 재미, 감정이 아니라 감성과 정서와 정신에 필요한 기묘한 음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교과들은 정답과 역량을 찾을 때 우리는 최선을 찾는 교과입니다. 최선. 그래서 재미있게 신나게 빠지지 말고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뭔가, 꼭 해야 할 경험이 뭔가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지구마을의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마을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푹 쉬면서 기운을 회복합시다. 감기 몸살이 왜 걸렸는지 잘 살펴보세요. 교육계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교과 수업을 잘 살펴서 무너진 근본을 되살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Get back to the basics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 회원들 모두가 교과의 본질에 합당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느낌과 생각과 상상을 일깨우고 가슴에 음악의 불씨를 담아줄 선의지와 아름다운 교육을 실현하자고 하고자 무던히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와 장기 장마를 당해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갖고 잘 이겨내고 좋은 음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